오히려 그 IMF 이후 최고 위기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듣다 보니 네, 그런데요. 상황이 그런데 좀 영화 발전 기금도 없앤다고 해갖고 되게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OTT에서 나오는 한국 영화들, 한국 작품들 굉장히 재밌거든요. 뭐 작년에 원작 빠찡꼬라든가 뭐 작년에 있었던 무빙 뭐 이런 것들 뭐 오징어 게임까지 가지 않더라도 참 재밌더라고요. 저희 한국인의 시선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재밌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게 재밌어요. 이제 넷플릭스 봐도 우리나라 네. 거 보다가 딴 거 보면 재미없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계 잘 팔리는 건 넷플릭스도 알았을 거고 디즈니 플러스도 알았으니까 아마 작년에 무빙에 뭐 600억인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돈인데 네. 그리고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풀린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시아 거는 100% 이제 한국에 잘 먹힌다는 게 알려졌고 그러면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가 뭐 아메리카 지역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넷플릭스에 판매되는 드라마들이 약간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두 가지 축이에요. 한 가지 축은 전통적인 한류 드라마. 한류 드라마들은 옛날부터 우리가 잘 만드는 거. 로코, 로맨스 코미디 쪽으로 달달한. 이런 드라마들은 여전히 아시아에서도 계속 빵빵 터져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 좀 떨려 이렇게 여기 좀 그래 그러는 해를 품은 달 같은 거? 해품달 같은 거는 조금 더 재밌는 축이고요. 네. 선지엽 거 티어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안 보셨죠? 안 보시잖아요. 네, 영상 잘 안 네, 봤어요. 그거를 좋아하시는 류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막 닭살 돋는 거? 약간 닭살 돋는 대패질 필요한데. 예, 예. 근데 남자 여자의 굉장히 달콤한 드라마들. 이게 한류 드라마들인데 이거는 여전히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좋고요. 중남미가 또 성정이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 중남미 쪽에서도 이런 드라마들이 빵빵 터져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유럽에서는 사실 이런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서구 유럽에서는 어떤 드라마 좀 우리 오징어 게임 같은 그다음에 지옥 같은 거 왜 그때 빵빵 터져서 막 1등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성이 좀 강하고 좀 하드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가 이슈들. 있고 이슈도 있고 우리 뭐 킹덤도 약간 그런 류기도 한데 그런 드라마들 이제 저희가 간간히 나오잖아요. 글로리도 사실 서구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런 드라마들은 서구, 유럽, 미국에서 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축인 거죠. 이런 것과 이런 거 해서 차트를 보면 넷플릭스의 뭐 연간 차트 나라별로 되는 걸 보면 네. 아시아 국가에서는 옛날에는 10개 중에 10개가 막 우리나라 게 많았는데 그게 한 21년, 22년에는 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0개 중에 대여섯 개는 우리나라가 한 해에 제일 많이 본 드라마들 네. 많이 오르고 서구나 유럽, 미국 이쪽에서는 한 해에 두세 개는 우리나라 올라와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도 꾸준히 전 세계 차트에서 1, 2위까지는 아니어도 10위 중에 한두 개 정도는 항상 우리나라 드라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하고 맞붙는 거니까 굉장한 거죠, 그것도. 그렇죠. 그게 전 세계 드라마 그 차트에서 항상 들어가 있는 나라가 변하지 않아요. 미국 거, 당연히 그렇겠지. 영국 거. 어. 그리고 꾸준히 들어가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거 정도예요. 우리나라 거, 스페인 거, 그리고 터키 거 가끔. 이 정도였거든요. 예. 요즘은 좀 슬금슬금 다른 나라 것들이 올라오긴 해요. 근데 꾸준히 두세 개를 이렇게 차트에 올려놓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영미권 빼고. 영국, 미국 빼고는. 빼고, 예. 야, 그러면 이제 가성비는 진짜 좋네. 미국 드라마 보면 진짜 브레이킹 배드 이런 거 보면 와, 한 편을 보면 돈이 얼마나 들었어 이거. 그렇죠. 빵빵 터지네 막.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도 잘 아는 거죠. 이게 한국 드라마류는 분명히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에서 일단 다 본다는 아니까 아시아 시장을 많이 넓히려 한다면 어느 콘텐츠를 들고 가야 하는가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에서 성공을 하면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 저쪽 좋아하는 거를 많이 좀 사회성 있고 좀 가끔 심각하고 좀 피도 많이 나고 피칠값도 좀 하고 네.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네.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통하려면. 그렇긴 한데 또 그런 것만 해갖고는 또 아시아 시장이 있다 보니까 양축으로 가는 거죠. 네. 한류 드라마 이제 이런 드라마 K 드라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 약간 사회성 이미지가 깊은 드라마를 이제 K 드라마라고 하는데 한류 드라마, K 드라마 다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아까 봉준호 감독이 잘 팔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한국 감독 중에 해외에서 좋아하는 감독 중에 어떤 감독들이 있을까요? 영화는 딱 정해져 있어요. 박찬욱 감독님, 박찬욱, 그렇지. 봉준호 감독님, 봉준호, 홍상수 감독님. 홍상수. 끝.
강재규 아저씨는 없어졌어? 옛날 얘기죠. 아주 옛날 얘기고. 아 그렇구나. 네, 지금도 꾸준히 해외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많이 걸리면 요 세 감독님 영화들 정도가 많고 극장에서는 사실 걸리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넷플릭스의 힘이고 뭐 이런 OTT의 힘일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 대한 영상물에 대해서 노출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도 좀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팔리는 거에는 되게 큰 거는 우리 배급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을 아시아권에서 짓기 시작했잖아요. 저 CJ가 많이 갖췄죠. 초반에는 극장을 지어도 이제 배급까지 들어가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배급도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는 저번에 파묘 같이 아시아에서 공유하는 분명히 문화가 있어요. 아 파묘 그런 건 사실 서양 사람들은 모르지. 그죠. 근데 파묘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모티브들은 다 아시아 사람들이라면 갖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잘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한국 영화도 이제 아시아권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의 이제 내수 사업이었는데 영화가 최소한 아시아 수출 사업까지는 될 것 같다. 아시아 정도는. 근데 돈을 많이 안 주잖아요, 아시아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드라마는 그래서 큰 돈을 벌지는 못했는데 영화는 그래도 조금 아시아도 이제 경제력이 좀 되고 좀 멀티플렉스 들어간 거 보면 우리랑 거의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CGV 같은 데 가보면 똑같아요. 영화관도 똑같고 식당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거기도 이제 경제력이 좀 좋아지니까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이제 감독님들 얘기해서 궁금한 게 제가 영화를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너무너무 재밌게 본 게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이었어요. 제 느낌에 이거 아시아에서 안 터졌을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감정이죠. 그쵸? 네. 이거 안 터지는구나, 아시아는. 박찬욱 감독님은 서양에서 되게 좋아하시는. 전 그 영화 보고 영화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니 대단하다 막 이랬었는데. 40대 이상을 겨냥한. 그렇군요. 이거는 39세 이하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렇군요. 늙었구나 제가. 요즘 영화관의 주요 타겟층이 40대 이상이 됐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영화관에 가긴 가지만 그렇게 메인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뭐 경제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놀이문화가 많아서일 수도 있는데 영화관을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안 가는 건 아닌데. 근데 한국 영화의 주력은 이제 40대 이상이 돼서. 어머 세상에. 그럼 완전히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진짜 약간 좀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아시아는 되게 좋은 곳처럼 들리고요. 말씀하신 걸 보면 뭐 유럽이라든가 일단 돈 많은 나라들에서 팔아야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극장이 우리만 힘든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극장은 극장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영화 산업의 극장 중심의 영화 산업은 우리만 어려운 건 아닌 거죠. 다른 나라도 그러겠죠. 우리랑 약간 비슷한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영화를 하시는 제작자분들이 언젠가는 OTT용 콘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는 영화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근데 요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OTT에서는 워낙 헐값에 사서 우리 그걸 안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극장과 OTT는 그걸 어떻게 가를 수 있지? 영화관에서 해야 영화고 OTT에서 하는 건 영화가 아닌가? 약간 애매해지잖아요. 둘 다 영화긴 하죠. 사실 그렇죠. 요즘 뭐 집에서도 75인치, 85인치로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화면도 되게 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 왔다 갔다가 쉽지 않은 이유는 투자 시스템이 달라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적인 영화는 창투사 같은 그 어떤 외부 자본들을 여러 끌어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잘 터지면 리턴이 커지는. 그쵸. 그러니까 진짜 벤처 투자 개념인 거고 OTT는 그야말로 제작비 먼저 받아서 발주와 하청 개념인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르니까 제작자분들은 익숙한 거잖아요. 이제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면 일단 투배급사 가서 우리 영화 할래 말래 얘기해서 투배급사가 선장을 해주면 이제 투자자들 붙여서 영화를 만들고 이제 수익 배분하고 그럴 때 제작사도 돈을 받고 돈을 어느 이상 잘 되면 받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었는데 OTT나 드라마 쪽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 팔 수는 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아직은 그게 활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한 개 정도 됐고 얼마 줄래? 갖고 딱 얼마 해서 만들어주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작사들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너무 불합리해요. 빵 터져도 나는 이거 그렇지. 끝이잖아. 그래서 이 정서가 좀 달라서 안 가고 계신데
그 좀 큰 제작사들은 영화 하시면 큰 제작사들은 이제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다 하시죠.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네네. 파나 저렇게 파나 해서 좀 더 활발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아직까지는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이 전면적으로 가지는 않은 상황. 이 투자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그 감독의 네임밸류가 있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봉준호, 박찬욱, 그다음 홍상수 이런 감독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분들이 만약 영화를 만든다라고 이제 소문이 난다. 그러면 이분들이 후자사를 고를 수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OTT 자기가 마음 먹으면 OTT 이번 거는 시리즈로 가야 되기 때문에 OTT하고 할 거야. 하죠. 박찬욱 감독님도 외국 OTT 대상으로 드라마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훌륭한 감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영화계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지금 빵빵 잘 터진 OTT의 우리나라 드라마들 사실 다 보면 영화 출신들 되게 많아요. 오징어 게임 황동욱 감독, 또 킹덤 만든 김성수 감독, 부산행 만든 감독님이 지옥 만드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영화를 만드시던 분들이 그 시기에 잠깐 OTT로 해서 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영화가 살아남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런 규모의 영상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훈련이 돼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검증을 받고 관객들한테 검증을 받고 이런 것들을 잘 갖춰진 감독님들은 이것도 잘 만든 거지 이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영화에서 그런 거를 갈고 닦지 못했으면 OTT에서 이렇게 빵빵 터지는 게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영화가 약간 그런 역할이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게 사실 되게 길잖아요. 네. 그 신인 감독이 처음으로 도전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영화는 사실 신인 감독이 딱 나와서 딱 유니크하게 성공하는 경우들 있죠. 단편이니까 사실상.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좋은 감독들이 계속 나온다. 근데 지금 영화계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투자가 아까 얼어붙었잖아요. 신인 감독들이 데뷔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러네. 거예요. 영화 편수가 뭐 40편 만들어야 그중에 5편은 신인 감독이 만드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근데 지금 만드는 게 8개다. 그러면은 정말 검증된 감독들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신인 감독한테 기회가 안 오기 시작하면 우리 이제 몇 년 뒤는 끝나는 거다. 만들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만 만들게 될 거고 제작사도 문 닫고 그러면 이제 이게 끊겨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지금 일단 살아나는 게 꼭 뭐 드라마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 영상 콘텐츠를 약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기본은 약간 영화다라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영화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과거 이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지원은 하나 감사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으로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그게 좀 필요하겠네요. 지금 필요한 때죠. 네. 아니 할 말이 있는 거야. 왜냐면 야 니들만 먹고 살아? 우리 때문에 니들 먹고 살았잖아. 어? 야 음식료, 화장품 기부금 좀 내.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니면 정책 당국자들이 거기서 얻은 세금을 여기다 조금 돌려서 그쵸. 좀 키워주는 어떤 플랫폼 어떤 감독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2000년 이후 오히려 그 IMF 이후 최고 위기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 그런데요. 상황이 그런데 좀 영화발전기금도 없앤다고 해갖고 되게 그래요? 그 티켓에서 우리 3.3%가 부가세고 연말기금을 조금 내요. 그 티켓 안에. 근데 저번에 정부에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티켓 값을 좀 더 싸게 하기 위해서 연말기금 내는 걸 500원쯤 돼요. 한 15,000원 중에 500원 정도 내든가. 야, 한국의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예를 들어 감독들 우수한 감독들 뽑으려면 이거 500원 받아야 된다면 저 같으면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15,000원에서 500원, 1,000원은 지금 대세 큰 지장이 있는 가격도 아닌데 그거를 안 받아서 이제 사실 그렇게 돼서 그 기금으로 뭐 여러 가지 영화 지원 사업도 하고 뭐 대펀드도 만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한다고 해갖고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각종 기금이나 뭐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발기금도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이걸 없애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야, 여기 들어보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되는 게 영상 비즈니스는 감독 비즈니스네. 맞아요. 네, 이게 주연 배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감독을 그 나라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산업 역량이네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딱. 그 영화계는 근데 약간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는 확실히
작가의 산업이에요. 감독님보다는 사실 드라마 작가, 유명한 드라마 작가, 김은숙 작가, 김은희 작가 써야지 되게 인기를 많이 얻는데 영화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영화는 약간 어떤 식이 되냐면 감독님들이 보통 시나리오를 같이 쓰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감독님들은 보통 자기가 시나리오를 써서 데뷔를 해서 좋은 감독님으로 성공을 하는데 시나리오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시나리오만 쓰시는 분에 대해서 대우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좋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영화계 가기 싫겠죠. 왜냐면 내가 시나리오를 써도 모든 공은 감독한테 가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배 체제가 아직 안 돼 있다. 시나리오 작가를 약간 우대해주지 않는 문화가 좀 있어요, 영화계가. 네. 그리고 워낙에 왜 그렇게 보면은 워낙에 좋은 시나리오를 감독님이 쓰신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따로 있을 때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약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영화계보다는 드라마 또는 요즘 같은 웹툰이나 웹소설 가서 얘기. 거기가 돈벌이가 더 되겠네, 진짜. 사실 뭐 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대우가 좋은 쪽으로 그리고 내가 더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 보니까 영화계가 약간 시나리오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좋은 시나리오를 그러면 감독님이 꼭 다 써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또 쓰는 것과 만드는 게 좀 다른 문제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리고 유명한 감독님들도 어느 순간 이후에는 시나리오 작가 따로 두고 이제 같이 얘기해서 같이 만드시지 그럼요. 직접 다 써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어떻게 전부 다 자기가 발굴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그래서 좀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을 좀 잘 대우해주는 문화가 좀 생겨야 되는데 워낙에 제작비가 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그야말로 열정페이로 움직이네요. 그 시장은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서 다 잘 쓰시는 분들이 그냥 감독을 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감독을 해서 잘 만들면 이제 모든 공은 감독님한테 오게 돼 있으니까. 만약 시나리오 쓸 때 이 장면은 이렇게 연출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 하면서 당연히 감독까지 꼭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입봉까지 또 늦어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훌륭한 감독이 되려면 나이가 벌써 중년쯤 돼야 되겠네. 요즘 40대 이전에 입봉하시는 분 많지 않잖아요. 옛날에 입봉한다 그래요? 입봉한다고 감독님이 입봉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김준환 감독님 다 30대 입봉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무도 30대 감독들이 입봉하지 못하죠. 그건 진짜 컨텐츠 뭐랄까 제작에 대한 어떤 역량 뭐랄까 그 잠재력이 약화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하면 그래요. 옛날에는 잘 몰랐었기 때문에 막 투자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신인 감독도 막 열심히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기도 하고 맞아. 10편 중에 하나 대박 터지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되니까 여러 가지로 뿌려주고 했는데 이제 점점 산업이 약간 고도화되다 보니까 데이터 돌려보고 내용은 이렇게 돼야 되고 시나리오는 이렇게 가야 되고 뭐 배우는 이렇게 되고 이게 너무 약간 시스템적으로 가다 보니까 딱 갇혀서 오히려 이제 신인 감독이나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그 도전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된 측면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CJ ENM으로 몇 년 영화가 잘 안 된 이유가 다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하세요. 저거 왜 저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면 그게 그 시스템 이제까지 우리가 축적된 데이터를 보면 다 되는 영화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사람들 눈에는 좀 옛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산업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도 생기는 것 같아요. 딱 그거죠. 조직에서 재무 담당자가 헤드쿼터를 맡은 순간 뭔가 약간 기업이 딱 정해진 것만 하는 거지. 네. 1루에 주자 나가면 무조건 번트 돼야 돼. 네. 이렇게 되는 딱 거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딱 상품 내놨더니 사람들이 이거 우리 옛날에 많이 봤던 건데요.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산업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그렇지. 거예요. 모든 걸 데이터에 의존해도 이거는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독립 영화나 이런 저예산 영화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줘. 거기서 한번 터지게 만든다던가 뭐 이런 그 거. 중에 하나둘이 터질 수도 있는데 물론 다 안 돼요.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거기서 하나둘 뭘 찾아내는 건데 이제 그게 기회가 없어지면 그런 걸 찾을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여자 유명한 배우인데 무슨 음식 막 해가지고 시골집에 살면서 음식 김태리 일본 영화 김태리 맞아요. 일본 영화 카피하는 거. 저는 그 영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잔잔하게
굉장히 예산도 하나도 안 들었을 것 같고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것들이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 근데 일본 영화가 또 이제 일본 영화 새로 번안한 거였는데 그게 이제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긴 하는데 일본 영화가 약간 예전보다 약간 쪼그라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본을 크게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품류만 나오는 거죠. 맞아.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러니까 그 중에 좀 좋은 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래도 되게 요만한 거예요, 영화들이. 오히려 이렇게 천만 영화같이 빵빵 터지는 류가 모든 영화가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계속 그런 것만 만들게 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약하니까 요만큼에서 우리 크게 손해 보지 않을 선에서 만들자 하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는 경계해야 될 거죠. 그러네요. 그럼 결국은 산업 생태계를 정부가 나서서 조금 조성을 해줘야 되네. 2000년 IMF 이후 때처럼. 결론은 그렇게는 안 해요. 지금 약간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코로나 시기 이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됐고 네. 산업적으로 위축된 측면들이 있어서 이제 모태펀드 같은 걸로 이제 투자금을 좀 늘려가고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거 말고도 좀 네.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